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탕탕숨입니다. 저는 24년 9급 시험과 7급 시험 모두 행정법 만점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활용했던 공부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도 휘발성이 높은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도장 깨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시험 보기 전날을 생각하면서 역순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방식은 이 시험에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공부에 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4월 5일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4월 4일에는 내가 봐야 하는 모든 과목을 한 번씩 봐야겠죠? 행정법에 시간을 아무리 많이 쏟는다고 해도 3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3시간 동안 행정법 전범위에서 내가 특히 헷갈리고 약점이었던 모든 것들을 봐야 하는 거죠. 이때 안 보면 기억이 안 날 거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미 추려져 있어야 이 3시간 동안 그것만 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든 과목이 그렇게 약점이 추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현실감이 확 들지 않나요? 행정법으로 치면 시험 전날에 최신 판례 30분 만에 다 마스터해야 되고 최신 기출, 법령 이런 거 합쳐서 30분 만에 마스터해야 되고 이 81개의 테마를 2시간 만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시간, 이거 하나에 1시간.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까요? 대집행, 즉시강제, 행정발, 과태료, 행정조사 기본법, 그리고 행정소송, 피고적격, 관할법원 제소기간, 심리, 판결의 행정심판, 그리고 국가배상의 손실보상,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요거까지 1시간 만에 다 봐야 돼요. 절대 1시간 만에 볼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테마 하나에 몇 시간씩 들었을걸요? 손실보상만 해도 정말 몇 시간씩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몇십 개를 1시간 만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시험 전날이라고?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보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시험 2달 전부터 계속 이 속도로 봐야 하는구나를 자각하고 자가진단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는 걸 지워나가고 양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도장 깨기예요. 실제로 제가 시험 전에 어느 정도 속도로 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파트가 집행정지에 대한 테마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선지들이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선지가 11번, 12번, 23번이었거든요. 한번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로 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징금, 회사 존립 자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5천만 원은 그건 아니고, 그리고 소급적 요건은 행정청에게. 끝! 이렇게 한 페이지가 끝난 거예요. 이 정도 추려져 있고 이 정도 속도로 봐야 어떤 시험에서든 10분 채 안 걸리게 행정법 고득점이 나와요. 이렇게 추리는 거를 도장 깨기를 통해 계속 해가는 거예요. 제가 공유해드릴 플랜은 2주 플랜이에요. 진짜 맥시멈으로 잡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 깨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내가 다음에 볼 때는 이 전범위를 일주일 만에 봐야 한다는 거를 자각하면서 오늘 하루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1, 2일차에 행정부터 행정행위, 요건과 효력까지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다음에 볼 때는 요게 하루 만에 가능해야 되고 또 이게 또 하루 만에 가능해야 되고 이 정보공개법부터 행정벌까지 이게 또 하루 만에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볼 때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중복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약점을 추린다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계속 다음 회독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버전을 2가지를 들고 왔어요. 2가지 버전 둘 다 영상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써니 선생님의 단원별 모의고사를 활용할 거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시험 전날에 몰아치기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를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총 모의고사가 15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12일 만에 끝낼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8일차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오늘 공부의 목적은 모의고사 11회를 100점을 맞는 거예요. 이 100점을 맞기 위해 기본서랑 기출을 정말 꼼꼼히 보고 암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바로 보는 시험인 거니까 이 정도는 100점을 맞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잘 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100점이 나오면
그 끝난 시간에 상관없이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9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채찍이 주어질 거예요. 100점이 안 나오면 써니쌤 모의고사에 기출 OX가 막 달려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옳은 지문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 정독을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회에 해당하는 복습 테스트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점이 안 나왔을 때는 공부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기 위해 이 기본서 기출 이 과정을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당근과 채찍 공부법입니다. 만약에 9일차에는 이게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100점이 안 나왔을 때 복습 테스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헷갈렸던 선지들, 내가 틀렸던 선지들, 그런 것들 위주로 복습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때 이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도 틀린 선지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모르는 선지인 겁니다. 그 선지들은 시험에 나왔을 때 또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아이들로 복습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100점을 맞으면 이거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를 들어 행정심판 조문과 관련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 모의고사에만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메인 교재로 쓰는 거에 내가 이걸 틀린 거를 반드시 표시를 해둬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도 헷갈린 선지는 진짜 시험 당일에 모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틀린 문장이나 헷갈렸던 선지를 내가 원래 쓰는 메인 교재에 옮겨놓지 않으면 오늘 하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 보완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2, 3일차를 보면 앞부분이라서 모의고사를 2회씩 풀거든요. 아직 행정법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 2회차에 해당하는 분량을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놓는 거예요.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2회를 못했다고 해서 2일차에 이 모의고사 2회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2일차에는 2일차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한 것들은 이렇게 약점 보완 대회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법을 잘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약점 보완 대회가 쉬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행정법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약점 보완 대회가 그 어느 날보다도 빡센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난 날을 약점 보완 대회에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신 판례와 최신 기출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12일에 걸쳐서 행정법 전범위를 정말 꼼꼼하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 24년 국가직구급, 24년 지방직구급 100점이 안 나온다. 뭔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거는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요. 12일 동안 행정법을 정말 만점에 가깝게 수렴시킨다 라는 각오로 이 도장 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무권 사용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예를 들어 2월 20일, 2월 21일, 그리고 2월 22일에 쉬고 싶어. 그러면 휴무권을 2월 22일에다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 3에 2월 23일부터 이렇게 다시 메꿔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2주 동안 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휴무권은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희훈 선생님 교재를 활용할 거예요. 이 방식은 시간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을 건데요. 예를 들어 매일 밤 22시까지 이 분량을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끝내지 못했다 하면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밤 10시까지 인증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밤 10시까지 인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밤 안에 복습 테스트까지 제출을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희훈 선생님 커리큘럼의 장점이 메인 교재가 있고 1개년과 최신 판례 모두 다 그 메인 교재 테마에 맞춰서 목차가 설정이 돼 있다는 점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테마 1부터 12까지 했어. 그러면 유희훈 선생님 1개년 추록에도 똑같이 테마 1부터 12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신 판례도 테마 1부터 12까지 진도별을 맞춰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플 채점기라는 것을 활용을 할 거예요. 유희훈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합격자분이 만들어주신 시스템인데요. 실시간으로 채점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누적 정답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극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타임랩스 띄워놓은 것처럼 요플 채점기를 활용을 하면서 테마 12까지 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파트의 1개년도 보고 최신 판례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정답률을 체크를 해요. 저는 보통 96에서 97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요플 채점기의 장점이 틀린 선지를 한 번에 띄워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선지들은 반드시 요플 책에다가 다시 표시를 해둡니다. 내가 오늘 틀렸으면 다음 시험 때 또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22시 전에 끝냈으면 오늘 행정법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끝내지 못했으면 랜덤 15문제를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뭐 스터디원에게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다음날 내가 아침에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요플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하루에 이만큼씩 끝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 5에 테마를 45를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이 6에 45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45는 약점 보완 데이로 담아둡니다. 테마 45. 45부터 하다가 또 밀리면 이게 점점 계획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빵꾸가 나면 반드시 약점 보완 데이로 넘어가야 됩니다.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이 약점 보완 데이가 테마가 막 10개에서 20개씩 남을 수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약점 보완 데이가 거의 쉬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약점 보완 데이는 반드시 최신 시행처를 풀어보면서 내가 그동안 12일 동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7급 수험생들은 헌법을 포함한 변호사 시험도 보시면 좋고, 24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을 보면서 강론도 맛보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절대 점수를 속이지 마세요. 내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고 이거 실수 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합격 못합니다. 그냥 공시생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시험 보면 무조건 100점 나왔었는데 시험장에서 실수해가지고 이번에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생을 절대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떳떳하고 정직하게 모르는 거 체크해 나가고 하루하루가 쌓이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를 절대 속이지 맙시다.